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와 ADM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현대바이오나 ADM 입장에서는요. 다음 주에 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간접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요거를 좀 살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료는 다 알고 있죠. 재료는 알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급 흐름, 네, 요걸 좀 체킹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요즘 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코스닥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래소보다. 액티브 바람이 불면서 결국 이런 것들도 도움이 엄청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ETF 아니다. 참 강조를 드렸죠. ETF, 액티브 ETF 수혜 종목을 우리가 선별하면 탄력성 면에서 엄청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꼭 하시자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현대바이오와 ADM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구독자 무료 혜택은 꼭 확인하시면 좋은 도움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바이오나 ADM이 사실 여러분 급작스런 파동은 항상 올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 아래로만 아니라 위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파동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입장, ADM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셔야 여러분들이 실시간 상황을 이해하시고 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흐름이 엄청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코스피 제약 차트입니다. 그죠? 코스피 제약 차트는 좀 신통치 않은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데가 이거 왜 이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즘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코스닥을 끌어당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코스닥 액티브 ETF도 정부에 의해서 마련이 시안이 이제 전개가 된 거고 두 개가 상장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 다섯 개가 상장이 됩니다. 다섯 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다섯 개. 그러면 우리가 그 간접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이 바이오 섹터 이쪽을 편입하는 코스닥 그 액티브 ETF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나 현대 ADM을 편입 안 하더라도 그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닥 ETF가 다음 주에 그 다섯 종이 상장이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에셋 자산 운용에서 기술 이전 바이오 지수, 기초 지수로 해가지고 액티브 상품을 하나 내고요. 그 하나 자산 운용이라고도 있어요. 코스닥 150 내 우량주의 60%. 지금 현대바이오는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향후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넥스트 150 그게 40%.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이 안 된 코스닥 종목 40%를 산다는 얘기죠. 자, 요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코액트 코스닥 ETF 보셨겠지만 자금이 엄청 늘어났어요. 며칠 사이에. 처음에 500억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며칠 사이에 3,325억이 됐습니다. 7배로 자금이 뭉태기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입니다. 요것만 해도 이렇게 그 10배 정도 되겠죠. 10배 정도로 해서 5천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 개 ETF가. 근데 또 타임폴리오 그것도 뭐 있죠. 그리고 이번에 다섯 개 또 상장되죠. 코스닥이 그러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수 쪽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종목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액티브 ETF는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기대감도 있고 간접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시세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현대바이오나 ADM은 직접 편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있고 하여 쪽 분위기가 그렇게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회가 이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건에 관련돼서 학회 관련주들 해서 암 관련주들이 슬슬 움직이고요. 따라서 현대바이오나 현대 ADM 같은 경우도 그런 모멘텀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강점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바이오나 현대 ADM은 우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는 강도가 현대바이오는 조금 약하죠. 우리가 그 체결 강도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100%를 최근에 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넘어야 좋거든요. 요게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현대 ADM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대 ADM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으로 거래 재개돼서 모습은 이제 아직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위에서 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체결 강도 이런 것들로 보면은 100% 미만에서 좀 강도가 약하죠. 예, 강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급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료 측면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든 아래든 급작 파동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면 상당히 유리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그 현대바이오, 현대 ADM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보안 수단을 찾으시고 현대바이오 입장, 현대 ADM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그러면 텔방에 초대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 해소하고 실시간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꼭 그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